공희의 사고 소식을 전혀 모르고 있던 주리는 평소처럼 집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명자는 주리를 보자마자 격앙된 표정으로 다가와 따져 물었고 곧 둘 사이에는 거센 다툼이 벌어졌다. 명자는 주리가 동생에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며 질책했고 주리는 자신도 공희를 걱정하지만 사고 소식을 미처 몰랐다고 억울해했다. 하지만 명자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주리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다. 한편 홍단은 점점 초조해지고 있었다. 수연이 노아를 자꾸만 데려가려는 행동이 거슬렸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이와 시간을 보내려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노아가 점점 자신과 멀어지는 느낌이 들면서 불안이 커졌다. 홍단은 공부에게 노아를 지켜야 한다며 걱정을 털어놓았고 공부는 그녀를 다독이며 신중하게 대처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홍단은 마음이 급했다. 그녀는 노아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빠졌다. 그 시각 단수는 과거 오드리와 있었던 순간들을 떠올리고 있었다. 오드리가 자신을 처음 발견했을 때 보여준 눈빛, 어린 시절 멀리서 바라만 보던 모습, 그리고 최근까지도 자신을 걱정하며 애써왔던 행동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그동안 원망했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오드리를 철저히 외면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결국 단수는 오드리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수선집을 찾았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마주하게 된다. 오드리가 힘없이 의자에 앉아있고 그녀 앞에는 경태가 무거운 얼굴로 서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에 단수는 걸음을 멈췄다. 그 순간 오드리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경태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했다. 단수는 그 말이 자신의 과거와 관련된 것임을 직감하며 숨을 죽였다. 수선집 밖에서는 주리가 생각에 잠긴 채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명자와 다투고 나온 후에도 마음이 복잡했다. 공희가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후회가 밀려왔고 자신이 동생을 너무 방치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됐다. 하지만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쉽게 해소되지는 않았다. 한편 노아 문제로 고민하던 홍단은 결국 수연을 찾아가 대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수연은 뜻밖에도 단호한 태도를 보이며 노아와 함께 있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홍단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돌아섰고 공부는 그런 그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날 밤 단수는 수선집에서 들었던 대화를 곱씹으며 혼란스러워했다. 오드리에 대한 감정도 자신의 출생에 대한 진실도 모든 것이 엉켜버린 기분이었다. 한편 공희는 사고로 인해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도 회사 업무를 걱정하며 회복을 서둘렀다. 하지만 민기의 태도에서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고 공희는 그의 변화를 의식하기 시작했다. 이렇듯 여러 사람의 감정이 흔들리고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또 다른 사건이 예고되고 있었다.